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UNH,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벌써부터 시장의 열기가 느껴지네요. 맞아요. 방송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최근 헬스케어 섹터, 그중에서도 이 UNH를 둘러싼 시장의 그 극단적인 반응 아마 흥미롭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아니 수직 낙화를 했으니까요. 네네. 전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55%나 하락해서 현재 2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하락폭이죠. 그쵸. 특히 그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는요, 하루 만에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어요. 시가총액 500억 달러가 막 말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악재가 겹겹이 쌓여서 시장에 완전히 패닉에 빠진 전형적인 투매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약간 미스터리 같은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대중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2025년 2분기에 저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15억 7천만 달러 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주식수로 따지면 무려 500만 주를 신규 매수한 거죠. 13F 공시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마이크 벌이나 데이비드 테퍼 같은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막 이 시기에 비중을 늘렸고요. 네,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의 강력한 경고, 그리고 세계의 가치 투자자들이 보여준 이 거대한 매수세, 아주 극명한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대체 이 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오늘 그 핵심적인 숫자,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UNH인데요. 이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먼저 이 거대한 헬스케어 제국의 비즈니스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비즈니스 구조요? 네, 그들이 직면한 거시적인 압박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 두 개의 거대한 심장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건강보험 사업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부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서비스, 약국 혜택 관리,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총망라하는 옵텀 부문입니다. 옵텀. 네. 이 두 엔진을 수직 계열화해서 2025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12% 성장한 4,476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와, 4,476억 달러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함이네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 거대한 매출을 뒤에서 갉아먹고 있는 비용의 구조적 폭발입니다. 현재 UNH가 겪고 있는 핵심 리스크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MA 비용 위기가 바로 그것이죠. 아, MA 시장이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민간 보험사들한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었나요?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가입자는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나고요.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 노인 가입자들이 청구하는 의료비의 속도가 보험사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관련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노년층의 외래 진료라던가 수술, 그리고 막 고가의 신약 처방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2025년 의료비 지출 증가율, 즉 메디컬 트렌드가 7.5%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2026년에는 이 수치가 10%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나가는 돈이 이렇게 급증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막혀 있는 거잖아요. 정부기관인 CMS가 제안한 2027년 MA 지원금 인상률이 고작 0.09%에 불과하다면서요? 네, 0.09%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엄청난 삭감이나 다름없는 수치죠. 와, 의료비 지출은 10%씩 뛰는데 정부 지원금은 0.1%도 안 오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짜 숨이 통 막히가는데요. 구조적인 마진 압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MS가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보험사들이 이 MA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도한 초과 이익을 누렸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죠. 약간 괘씸죄 같은 것도 들어간 거군요. 게다가 규제 당국의 압박은 지원금 삭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법무부, 즉 DOJ가 두 가지 굵직한 조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DOJ 조사까지요? 첫째는 환자의 진단 코드를 부풀려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입니다. 민형사상 조사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죠. 아, 코드를 조작해서 돈을 더 타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보험과 의료 서비스의 수직 계열화,
즉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옵텀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독점 조사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4년 말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전 CEO 브라이언 톰슨 피살 사건. 그 이후로 의료보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중의 분노나 정치적 압박이 완전 최고조에 달한 상태고요. 맞습니다.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 기업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사회적, 규제적 역풍이 동시에 불고 있는 셈입니다.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산업이 힘들다고 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죽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단순히 시장 상황에 휩쓸려서 같이 침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거함이 내부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건 스탠리가 최근 발행한 심층분석 리포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 UNH가 걷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길을 2026년의 CVS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CVS 전략이요? 그 약국체인 CVS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쟁사인 CVS가 먼저 겪었던 전략입니다. 회론수 성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마진 회복에 올인하는 플레이북이죠. 이제 업계 1위인 UNH도 이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아, 성장보다 생존을 택했다는 거군요. 저도 그 부분을 유심히 봤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이 꺾인다는 건 보통 엄청난 악재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당연하죠. 외형 성장이 멈추면 주가 프리미엄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UNH는 2026년 1월 1일부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 미국 내 109개 카운티에서 MA 플랜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시장을 포기하는 아주 뼈아픈 결정이죠. 이 결정 때문에 2026년 한 해 동안 최소 130만 명, 많게는 최대 28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의도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라면서요. 네, 그 여파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2026년 매출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2% 역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390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즉, MCR을 들여다보면 경영진의 노림수가 명확해 보입니다. MCR이요?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 중에서 실제 병원비로 나간 돈의 비율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MCR이 2025년에 무려 89.2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행정비용 떼고 나면 이윤을 남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100원을 받아서 거의 90원을 병원비로 다 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수익을 갉아먹는 109개 카운티, 즉 고위험, 고비용 가입자들을 털어냄으로써 2026엔 MCR 목표치를 88.8%로 강하게 낮춰 잡았습니다. 아, 비용을 많이 쓰는 가입자를 쳐내고 마진율을 개선하겠다는 거군요. 89.25%에서 88.8%면 불과 0.45%포인트 차이 같긴 한데 그 작은 차이가 UNH 같은 연매출 4천억 달러 이상의 거함에게는 수십억 달러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집니다. 아하, 덩치를 키우는 외형 성장 대신에 남은 비즈니스의 이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거네요. 네, 이를 통해 2026 조정주당 순이익 즉 EPS를 17.75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자본 배치 전략입니다. 요즘 그 일라일 릴리 같은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로 막 폭발적으로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네요. 철저히 내실을 다지는 국면이군요. 철저한 바텀라인 방어 국면이죠. 성장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뼈를 깎는 체질 개선 과정입니다. 하지만 재무적으로는 이 생존 전략이 합리적일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거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혜택을 줄이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발이요? 네. 수익을 내기 위해 청구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생기는 필연적인 부작용이죠.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기업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양날의 검 같아요.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레딧 같은 커뮤니티나 탐사보도 기사들 쫙 훑어봤거든요. UNH의 보험금 지급 거부율이 업계 평균의 2배인 32%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32%면 3명 중 1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업텀에서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잖아요. 환자 진료 기록을 AI가 기계적으로 쓱 분석해서 치료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진짜 폭발하고 있어요. 생명이 직결된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판단을 AI가 0.1초 만에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기각해버린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나쁜 평판이 주가에 독이 되지 않나요? 기업 가치에 치명타를 입힐 것 같은데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월스트리트의 시각에서 팩트체크를 해보죠. 도덕적 비판이 거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무적으로 보면 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AI 자동 청구 거부 시스템은 UNH에게 엄청난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요? 비용을 아껴주니까 돈이 된다는 건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냉혹하고 놀라운 현실은 옵텀 인사이트가 만든 이 AI 솔루션이 타 보험사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경쟁 보험사들한테도 이 시스템을 팔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료비 폭등으로 마진이 팡쌀나는 건 지금 헬스케어 업계의 모든 보험사가 겪는 공통 위기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비용을 통제해야 하고 가장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UNH의 시스템인 거죠. 와, 진짜 자본주의의 민낯이네요. 구조적 해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업계 전체가 마진 압박에 시달릴수록 역설적으로 비용을 쳐내주는 업텀의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폭발합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대신 뒤에서 곡괭이를 파는 무기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익률이 안 오를 수가 없겠네요. 실제로 이 논란 속에서도 업텀 인사이트의 2025년 실적은 전년 대비 6% 성장한 4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익률은 급증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만 놓고 보면 매우 강력한 핵심 수익원임이 입증된 겁니다. 본업인 보험 쪽이 좀 흔들려도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쥐고 흔드는 이 데이터 인프라 사업이 손실을 다 메꿔준다는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무기상 모델이라도 결국 정부 규제라는 거대한 철퇴를 맞을 위험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도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CMS의 감사 강도입니다. 감사를 빡세게 한다는 건가요? 네, CMS가 최근 감사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제출한 진단 코드 중 한 10% 정도만 샘플링해서 감사했다면 이제는 100% 수준으로 전수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와, 10%에서 100%면 그냥 다 까보겠다는 거잖아요. 만약 AI 시스템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코드를 조작하거나 치료를 거부한 게 전수조사에서 적발된다면 이건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 환수 조치로 이어집니다. AI 솔루션 판매 자체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죠. 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바로 밸류에이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사야 하나요? 버핏 형님도 샀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R도 17배에서 21배 사이라면서요. 아주 흥분하기 쉬운 지점이죠. 과거 10년 평균 PER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니까요. 단기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세계 바닥 매수 기회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 가치 함정에 빠진 건지 아니면 진짜 기회인지 헷갈리거든요. 차분하게 리스크를 재차 짚어보겠습니다. 버핏이나 버리가 매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메디케어 수요 증가 트렌드, 그리고 보험과 의료,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낸 UNH의 독점적인 수직 계열화 해자를 본 겁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네요.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이나 중기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V28 위험 모델 변경이라는 암초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V28이요? 메디케어 코딩 시스템 바뀐 거요? 네, 정부가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거엔 보험사들이 특정 진단 코드를 덧붙여서 위험도를 높이고 지원금을 더 타냈는데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꼼수로 쓰이던 코드를 대거 삭제해버렸거든요. 그게 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옵토멜스 부문에만 향후 3년간 무려 11억 달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월가 분석이 있습니다. 11억 달러는 단기간에 만회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와, 11억 달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까지는 이 낮아진 지원금 체계에 맞춰서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현재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가 410달러를 가리키고 있어서 약 36%의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요. 당장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숫자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결론을 내려보자면 진정한 의미의 턴어라운드는 부실 계약을 다 털어내고 체질이 바뀌는 2027년에나 가시화될 거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지루하고 변동성 큰 장세를 견뎌낼 수 있는 투자자만이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룬 UNH의 현재 상황 쉽고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비용 압박과 정부 조사라는 엄청난 파도 속에서 살을 도려내는 가입자 축소 다이어트를 통해 체질을 개선 중인 공룡 기업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조금 새로운 시각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차원에서요. 오, 전문가님이 던지는 새로운 질문 기대되는데요. 만약 UNH가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이 AI 기술이 단순히 청구 비용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환자가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완벽히 예측해버리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어떨까요? 질병을 완벽히 예측한다고요? 네, 방대한 임상, 유전, 생활습관 데이터를 통해 리스크를 100%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에는 우리가 아는 사후보장 중심의 전통적인 건강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신 UNH가 인류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대한 빅데이터 예측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지 않을까요? 와, 전통적인 보험이 사라지고 빅데이터 예측 권력으로 진화한다. 소름이 돋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UNH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